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주말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영상하고 오늘 영상도 좀 보시면서 이제는 좀 공격적인 포지션에 갈록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멘트를 쓰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공격적으로 좀 갈 종목들을 몇 종목을 골라서 공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선물 지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매물은 대부분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 해서 단기 매물 소진됐으니까 단기 반등도 일정 부분 나와요. 다만 이런 것들입니다. 짧게 갈 건지 약간 중타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그동안은 제가 바이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시나리오 그리면서 나중 구간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이 얘기 상당히 많이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하고 ISC 같이 체크해 보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으로는 마녀공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의 캐니스터 요즘은 강점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차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리오는 제가 9만원, 9만원 자꾸 외치는데 9만원 딱 밑으로 들어오면 음봉 3개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이제 양봉 보고 매수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됐으니까요. TCK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마운틴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리노공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가이던스까지 보면요, 상당히 높습니다. 35만 원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가이던스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내년까지 볼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구간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요 구간까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드디어 어디에요? 예, 221 이동평균선 아랫단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양봉이 크게 들어오면 우리가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더 하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진행해도 무방한 구간까지는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 같은 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로 말하면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와 여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반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만큼 다시 하반기도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리노공업 이미 리포트 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셔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이제 매수 포인트만 오늘 설명드리는 날이니까 이 구간이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타겟은 어디다? 예, 여기 일단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20만 원에서 24만 원만 가도 여러분 괜찮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단계, 그러니까 1차 목표를 여기까지 잡든, 그 다음에 2차 목표까지 잡든, 그건 본인들이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1차까지 간 후에 나는 뭐 50% 수익 내고 50%는 다시 홀드하고 계속 갈 거야. 이런 전략도 괜찮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셔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거고요. 진전 상승하던 자리, 그 구간, 당분간은 또 이런 구간으로 일정 기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천천히니까 뭐 매수할 때도 막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수급상이 확 바뀌어서 양전환 떨어지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급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초병은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리노고 테스트 소켓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 하이닉스하고 뭐 진행이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서 실제로 양전환 시그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도 오늘도 사실 들어온 건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52주 신저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냥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 올라가면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윗단까지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내려오는 구간에서 여기 매크로 구간 깨지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부분 이건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여기서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만약에 홀드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다 날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를 들면 커버링 치고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생각을 좀 하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7만 원 정도 이상은 단기적으로 좀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는 어차피 지금 주력으로 얘기 드리는 건 리너공업이에요. 리너공업이 훨씬 더 제가 볼 땐 상승 여력이나 탄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ISC는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수급에 예를 들면 쏠림 현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거래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연초에 보면 요구의 수익 난 건 한 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야기를 드리진 않아요. 질문은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살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리노공업을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리노공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ISC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철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실까봐 ISC도 같이 이야기 드린 거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냈죠. 뭐, 그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후로는 제 거래를 안 했어요. 왜? 너무 높은 구간까지 치달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마녀공장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면 이런 장대 양봉 하나 터지는 구간이 하나 나올 만은 해요. 나오는 뉴스나 내용도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사실은 이게 베지테리안용 그 스킨 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 그래도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서 인기도 많고, 어쨌든 뭐 화학물질 안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야 뭐 어떻게 뭐 화장품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뭐잘 나오고 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 갖고도 제가 볼 땐 한 번 정도 요것만 노리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면 무조건 매물 나와요. 이거 두둑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한 방만 기다리고 수익률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 지금 구간부터는요. 그 점은 좀 잘 참고해 주셔서 거래해 주시고 손절 라인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 이거는 그냥 올라가지 않으면 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바로 잡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만 그러니까 3,500원 이 정도 까이면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손절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는 손절 라인도 이야기 드리려고 하도 못해. 손절 안 해. 그냥 사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예. 코리아 FT, 제가 말씀드린 221 라인 다 근접을 했습니다. 보통 그래요. 이렇게 오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쭉 가다가 한번 누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금요일에 여러분들 이거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는 움직이는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하단 이 아래 구간은 분명히 여기는 매수를 해줘도 되는 구간임에 틀림없다. 하이브리드카 뭐 나름 잘 팔리고 있고요. 전기차 안 팔리면 하이브리드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차 캐즘이라며요. 하이브리드카가 팔리는 건 맞고 지금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차들 대부분이 하이브리드카가 상당히 늘어나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카 차량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18% 정도 상승했다는 제가 데이터는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상세한 데이터 그때그때 보는 관점, 그 기간별로 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카가 지금은 잘 팔리고 있다. 사실 뭐 그렇죠. 저부터도 전기차 사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카 아무 때나 뭐 기름만 넣으면 말이죠. 휘발유만 집어넣으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용도가 좋고 뭐 사실 1000km 정도 타면 뭐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나 뭐 그게 대단히 차이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캐니스터하고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실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221 라인은 올해 훼손할 내용은 아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포드라든지 이런 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아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잘 팔려가지고 포드나 이런 애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 GM이나 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엔 8%. 근데 걔네들은 그만큼 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시장은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왜 현대기아차 주가는 하락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인도에서 지금 현대차 법인이 또 새롭게 상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연쇄작용 올리면서 주가 쫙 올랐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하이브리드카가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사실 인도 같은 나라에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니까 인프라 까는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거지.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시면 인프라 구축하는 속도가 한국만큼 빠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빠르게 공사 설치하고 빠르게 완결해서 빨리 시스템 갖추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세상에 돌아다녀 보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오리온은 제가 9만 원 얘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9만 원 하단으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매수할 타임은 아닌데, 이거 제가 뭐냐면, 같이 샘플 스터디에 저는 9만 원을 외쳤는데, 9만 원 자리 왔다고 사면 안 되잖아. 저 9만 원 라인 거치는 이유가 뭐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양봉이 크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툭 쉽게 말하면 내려가는 걸 잡아주는 거. 저는 철학이 그겁니다. 이게 물리학적이나 뭐 어쨌든 뭐 수학적인 현상으로 내려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양봉이 떠야지면 뭐예요? 턴어라운드 할 준비를 하는 거라니까 그 첫 시그널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막 달리는데 말입니다. 브레이크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정차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빨간불처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빨간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게 뜨면 빨간불을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켜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신호등이 그럼 완전히 모든 차가 흐름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보는 연습들 자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럴 때 사면 크게 미스바이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막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락하고 있을 때 상당 양봉을 봐야 된다. 근데 양봉도 중간에 끼는 첫 번째 거는 아니고 두 번째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점들을 포인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라인까지는 올 것 같아요. 221 라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도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있는 거긴 한데 222도 윗단까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2분기 실적 가장 안 좋다고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서 그 거래 기간 난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오래 갈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약간 그 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변동이 아주 큰 거 싫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종목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대시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 이파동인데 여기서 원래 잡혀주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좀 더 눌렸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뭐 보시면 됩니까? 이제 보야지 이거. 그렇죠?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려올 때 항상 보면 이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학이나 물리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 딱 도달되면 이렇게 딱 양봉 삼각편대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을 딱 인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 한 방 땅 때리고 나면 이렇게 양봉이 뜨면 여기만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게 바로 위로 치고 가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말이에요.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는 바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도 여기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봉 전환하고 음봉 하나 뜨잖아요. 뭐 그런 때 시간의 거래 이거 분명히 아마 이날 시간에 걸려서 양봉 떴을 거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는 법만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공략 포인트 딱 잡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나 이런 내용도 여러분 다 확인했잖아요. 영상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무난히 예를 들어서 222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많지 않다. 이미 안 좋은 구간, 우리 매크로 구간을 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지켜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과거나 지금하고 달라진 사항은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 222동평 윗단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연초에 이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222동평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현황들을 파악할 때 221 윗단에서 놓는 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해 내내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평균 수치를 좀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선이 바로 221 이동평균선 혹은 241 이동평균선 그 사이에서 놀게 되어져 있다. 라는 말씀을 늘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미팅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잘 안 거두시죠.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아마 다른 채널 같은 데 보면
220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시를 합니다. 근데 스윙 거래함에 있어서는 220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년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설정할 수 있는 거, 분기의 가이드라인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게 쿼터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TCK 같은 경우도. 그럼 분기별로 움직여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락하는 건 120일가 하다. 이제 전체적으로 연평균은 성장해. 그러면 이 120일과 220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괜찮은 구간, 매수할 만한 구간. 거기서 뭐 한다? 예, 우리가 매수 시그널을 보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아주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야기 드리기 어려운 종목이 바로 에코앤드림입니다. 실제로 공장 증설을 해서 자금을 좀 많이 조달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전반기에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자, 이때는 웬만한 이제 괜찮은 2차전지 관련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자금 조달 다 완공해가지고 이제 새만금의 공장 들어가는 돈은 다 이제 지불을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그 회사의 가동률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잘 진행되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소식이 좋은데, 이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요거 뉴스 딱 나오면서 요거 딱 보고 털어먹었잖아요. 매크로 악화되면서. 자, 그런데 그것이 완화되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커버링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데, 이게 글쎄요, 뭐 한 4만 원 정도에서 5만 5천 원 요 구간 가는 것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고요. 또 자기는 잘 모르겠다. 난 청주공장 가동률이고 뭐고 2차전지 쪽은 관심이 없다. 생각 소재 쪽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뭐 그냥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하기 좋은 거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회사들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 개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개, 두 개. 제가 최근에 보면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그다음에 저 뭡니까? 코스모신 소재 뭐 이런 종목들 하고 에코앤드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린 건데 저도 요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좋아할 만한 사유도 다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서 다 이걸 덤비면 안 되는 거겠죠. 한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난 똥손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잘못 고른 거죠. 뭐 그 종목이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은 주말에 야, 그 중에서 뭘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하고 코스모신소재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순위를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조정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들, 그리고 실적이 가장 좀 확실하게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대부분이 무하다? 예, 괜찮습니다. 가이던스 좋고, 실적 나오고, 나오는 뉴스도 좋고요. 그러면 충분히 조정받은 놈만 우리가 잘 하면 되는 것 같아서, 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다 대등소이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런 내용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볼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조정이 오면 2주 다시 상승을 올 땐 한 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뭐 8월 한 초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월 말이 상당히 투자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악재가 떨어지고 나면 잠시 또 브레이크 타임 가질 때 좋은 것들은 축축축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수급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그런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꽤 오랫동안 뭐 한다? 관망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2주 정도 관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이나 공격 포인트 상당히 계속 낮게 잡아드렸고, 이젠 관망에서 약간 포지션을 좀 바꿔서, 예, 이제 공격할 포지션을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큰 도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